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학사로는요 12월 17일 새벽 1시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조국 오늘 결국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국 일가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고요,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입니다.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전국에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유재수라는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친노 친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현 정권의 실세들과 굉장히 밀착관계에 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의혹을 한 몸통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하면 유재수가 감찰을 당했다, 이 얘기는 무슨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융위 재직 때, 금융위 정책국장을 때의 비리 문제로 감찰을 느닷없이 받았는데 느닷없이 또 감찰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양으로 따지면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높은 사람 순서로 따지면 3분의 2 이상이 마무리됐다. 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그 작은 봉우리에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재수 무마 사건 봉우리가 한 두세 개, 서너 개 되는데, 그 중에서는 비교적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높은 봉우리지만 위의 봉우리 중에서 생각한다면 낮은 수위의 봉우리예요. 왜? 조국은 민정수석에 불과해요. 그럼 청와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석 위에 누가 있어요? 비서실장 있죠. 비서실장 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감찰 무마 사건이 조국 위의 알파, 과연 어디까지 검찰의 수사가 미칠 것이냐,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정점에 가까이 검찰 수사가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9시 40분쯤에 조서 열람을 마치고 검찰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이죠. 여기에 따르면 피의자정 사건 관계인에 대한 1회 조사는 원칙적으로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사나 휴식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인 검사 신문 시작은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사 출입은 아침 8시, 9시 30분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 조국이 과연 검찰에서 자기 일가 비리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상세하게 진술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분석해 드렸는데, 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건은 일가 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이미 몸통이라고 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묵비권 행사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이거 조국이 중단해서 지시한 거야, 이미 복수의 관계인들로부터 진술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거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려면 객관적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조국이 그런 물증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 수준까지는 본인이 다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폭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에 대한 전격 수사 그 결과에 관해서 이 검찰 관계자는 밝힌 바에 의하면, 이거는 추측 보도가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조국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라든가 추가 조사 일정은 공보 규정상 금지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조사는 민정수석이 했던 2007년도, 17년도 이 특별감찰관이 이 비리 상당 부분을 포착하고서도 딱 중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재수 얼마 전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3일 날. 그 구속영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유관 업체들로부터 2010년 초부터 작년 11월까지 무려 9년간 8년간 4,95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그리고 이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특감반 감찰 당시에 유재수 비리 상당 부분이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조계의 관측으로는 특감반이 비록 감찰, 강제 수사권을 갖지는 않지만 명백한 불법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에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상세히 이 얘기는 결국 조국 우선 어디서부터 감찰 중단 지시가 왔는지 누구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진도를 많이 내보내고 있다. 진도가 나가게끔 검찰 수사에 이번에는 상당히 협조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상세히 진술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선의 실체를 이제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명밖에 있지 않아요. 우선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첫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우선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국민의 말하자면 불만을 그리고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얼마나 헛된 공작이었는지를 알려주는데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유재수 이번 사건에 관련한 조국의 오늘 검찰 수사를 보면 앞으로 이 조국 무선에 대한 수사도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법조계의 이 직무유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묵비권과 달리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했다.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우선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독박 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조국은 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과 꿈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진술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 유재수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 나라 어디까지 가는지 시청자 여러분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하나로 딱 뭉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조국 말고서 중요한 사건이 유재수 감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김기현 당시 한국당 후보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또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전 포항시장에 의하면 청와대는 여당 캠프 선거운동 본부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송병기 업무수첩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참고인심으로 다시 또 출석을 해가지고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어제는 참고인심으로 9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보면 총 20시간 이번에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송치로 캠프의 실질적 총괄 선대 본부장의 역할을 한 강력한 정황 등인 정황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그리고 이
김기현 전 시장 측에 의하면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캠프에 합류한 2017년도 하반기부터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청와대 회의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BH. 그래서 이 송철호 이 캠프에 이 송병기 부시장, 경찰 수사로 이어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 문건의 원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시장 측은 청와대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적을 수 없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보여준 그 문건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동원해서 송철호가 시장 후보가 되기 전부터 밀어준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 아주 구체화된 사업개혁까지 회의를 했고 그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논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이 자유한국당 후보 2명의 공략을 위해서 나섰는데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몰렴치한 이런 수사 행태 우리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꾸짖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